안녕하십니까. 당독소 연구소 블루닥터 박명규입니다. 오늘은 제가 수험생을 위한 그 내용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다들 이제 긴장하고 또 열심히 또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 영상이 정말 수능 만점을 받는데 정말 꼭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준비했으니까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진짜 두뇌 발달, 집중력, 학습 능력 향상, 시각적 기억력, 혈당 조절 여러 가지 써놨는데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이제 학습 능력을 얼마나 빨리 향상을 시키는데 어떤 핵심 인자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수험생이 단기간에 학습 능력을 높이는 요법 아마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게 혈당을 낮추는 겁니다. 혈당을. 이게 갑자기 무슨 당뇨도 아닌데 갑자기 무슨 혈당을 낮추냐 이런 말씀하시는데 잘 이제 기억을 해보시면 저희가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보면 점심 때 밥을 먹고 나면 그 이후에 바로 5교시, 6교시는 어떻죠? 상당히 피곤하고 졸렵습니다. 집중이 안 됩니다. 그게 뭐냐면 점심에 먹었던 밥이 소화되면서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감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몸에 그러니까 혈액이 뇌에서 써야 될 산소의 양도 부족해지고 여러 가지 대사적인 관점 이런 걸 포함해서 이런 집중력이 많이 떨어진다. 혈당이 높은 것이 당장의 에너지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중요하지만 반대로 혈당이 높은 것들이 오는 그 반대적인 이펙트들도 상당히 생각보다 크다. 그래서 혈당을 낮추는 것이 가장 1차적으로 학습 능력을 높이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두 번째는 뭐냐면 학습, 인지, 기억, 에너지를 공급하는 겁니다. 즉 혈당이 높다고 에너지를 많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혈당은 적절하게 있으면 항상 에너지를 만듭니다. 우리가 배고프다라고 하는 것은 혈당이 예를 들어서 70 이하, 60 이하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우리 몸에서 배고프다라고 하는 사인이 오는 거고요. 70이 이상이게 되면 배가 고프지 않습니다. 우리는 배가 고파서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때가 돼서 밥을 먹는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특히 수험생 여러분들은 단기적으로 이 학습 능력을 높일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많이 먹어가지고 에너지를 보충해서 이것이 간다는 우리가 어떤 중노동을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공부하는데도 에너지가 많이 쓰이죠. 그렇지만 혈당을 높여가지고 그걸 공급한다는 것은 한쪽은 맞지만 이 다른 측면, 집중력 측면에서는 반대 효과가 있다. 그래서 혈당이 예를 들어서 배고픈 선이 혈당이 맞은 선이 70이다. 그렇게 되면 75 정도만 유지하면 되는 거죠. 이것이 가능하다면 75에서 80만 되면 에너지를 만드는데 전혀 문제 없고 배도 고프지 않습니다. 이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 할수록 학습 능력은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시각적 기억을 높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미지로 기억하는 거죠. 이거 글자 하나하나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문장 자체나 어떤 책에 있는 것들을 이미지 자체로 인식하고 기억하는 거.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혈당을 낮추려면 어떻게 하냐? 일단 밥량을 줄여야 돼요. 밥량을 줄이고 좋은 지방산의 양을 늘리고 그 다음에 단백질은 이 동물성이 아니라 식물성 단백질이라든가 생선과 같은 쪽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식단에서부터 조절이 되면 우리 이제 수능 얼마 남지 않았는데 단기적으로도 학습 능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뇌 발달과 기억력, 집중력, 인지력 발달에 관여하는 이제 첫 번째가 혈당 조절하고 인슐린 민감도입니다. 인슐린 민감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인지질, 두뇌에 있는 인지질을 많이 생성하고 신경 발달을 하는 거고, 세 번째가 시각적 기억력. 시각적 기억력은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거는 좀 시간이 걸리는데 이것도 향후에 한 번 더 여기에 대해서도 강의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떤 것도 사실은 당독소가 많으면 1, 2, 3분이 다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
당독소가 높은 사람이 혈당 조절이 잘 될 리가 없고 인슐린 민감도가 좋을 수도 없고요. 인지질이나 두뇌 신경 발달이 잘 될 수도 없고 시각적 기억이 잘 될 수도 없습니다. 이 모든 거에 부정적인 이펙트를 주는 것이 당독소다. 그래서 식사는 그러면 특히 이럴 때는 당독소가 낮은 그 요리법도 상당히 수험생들한테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튀기고 굽고 볶은 거가 아니라 저온에서 요리한 것들 위주로 식단을 구성하는 것도 되게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 핵심은 혈당을 낮추랍니다. 수험생 학습 능력을 낮추는 음식들이 당독소라든가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게 좀 잘못 써 있는데요. 단기적으로 가장 효과를 빨리 볼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혈당을 낮추는 방법입니다. 혈당을 낮추는 것이 단기적으로 학습 능력을 가장 빨리. 그 얘기는 뭐냐? 탄수화물의 양을 조절하는 겁니다. 탄수화물의 양을 적절하게 내가 예를 들어서 밥을 한 끼를 먹었다. 그러면 밥을 3분의 1 공기만 먹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나와 있는 10대들이 좋아하는 음식 있죠. 편의점에 음식 조합해서 레시피 하는 거, 뭐 라면부터 시작해 떡볶이, 뭐 이런 이제 햄, 뭐 볶음밥 여러 가지 게 많이 나와죠. 뭐 피자, 통닭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번 정말 공부 잘하는 아이들하고 학습 능력이 좀 떨어지는 수험생이나 아이들하고 그 수험생들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도 한번 좀 분석을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이 아주 공부를 잘하는데 이런 음식을 정말 좋아하는 아이들인지 수험생들인지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피자, 통닭 이런 튀기고 굽고 볶고 당독소가 많은 음식을 좋아하게 되면 점점 학습 능력이 떨어지고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말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먹는 것과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먹는 거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봤지만 많은 설탕이 들어있는 것들은 우리의 기억 메모리 기능을 약화시킨다. 그래서 보세요. 여기 보면 설탕은 뇌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지금 이제 그림에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이 다 보면 엄청나게 달고 맛있죠. 과당이 많이 들어있고 설탕이 많이 들어있는 이런 음식들이고 그 다음에 흡수가 되면 쉽게 빨리 혈당을 올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배고픈 거를 순간적으로 모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속적인 집중력과 기억력을 높이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를 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음식들은 수험생들한테서는 피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혈당 조절이 기억과 집중력에 어떻게 이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혈당이 낮으면 낮을수록 기억력이 좋아진다.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뇌가 전체 체중의 2%밖에 안 돼요. 2%밖에 안 되는데 우리 몸이 사용하는 산소 소비량의 20%를 뇌에서 소비를 하고 전체 소비하는 포도당의 25%가 뇌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당은 주 에너지원을 포도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에너지원들은 거의 안 쓴다. 이제 특별한 경우에는 이제 케톤바디라든가 케톤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일시적으로 쓰긴 하지만 그거는 특별히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이제 그런 경우에 쓰는 거고 일반적일 때는 뇌는 포도당을 주 에너지원으로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언제 인지력이 가장 높냐? 혈당이 얼마일 때? 혈액을 뽑아서 우리가 봤을 때 80에서 100입니다. 우리가 이제 건강할 때 이제 당뇨는 120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120 이상이면 당뇨고 그 이하면 이제 건강한 거다. 우리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실제 학습 능력에 최고 좋은 거는 80에서 100인데 실제는 80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좋습니다. 그랬을 때 인지력이 가장 극대화된다. 그래서 단기간 내에 가장 집중력과 인지력을 높이는 것은 뭐냐? 혈당을 조절하는 거다. 이것을 하루 이틀만 해도 금방 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포도당이 뇌 에너지 공급원인데 혈당이 높으면
오히려 부정적인 역할을 준다. 혈당이 낮은데 배고프지만 않으면 된다. 그러니까 혈당을 낮게 유지만 하면 돼. 배만 안 고프면 그 상태를 유지만 할 수 있다면 좋은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식사를 하다 보면 이런 그 저작감이 떨어지게 되면 이게 또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되죠? 야채 같은 거, 샐러드 같은 걸 주시면 돼요. 근데 샐러드 주실 때도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드레싱이에요. 드레싱이 꿀이라든가 어떤 이렇게 단맛이 많이 들어있는 드레싱들을 쓰시면 안 되고요. 그 올리브 오일이라든가 들기름 같은 거 아니면 식초 같은 거, 레몬 식초 같은 거 이런 거하고 오일하고 섞어가지고 쓴 드레싱 같은 거. 근데 그걸 조금 더 맛을 잘 내는 그런 드레싱을 가지고 주면 저작감도 좋아지니까 먹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도 많이 막아줄 수 있다. 보시면 실제 이게 왜냐하면 태어나서부터 4세까지 아이의 대뇌 피질에 사용하는 포도당의 양이 어른의 2배가 됩니다. 어른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아이들의 이 머리에다가 우리가 손을 이렇게 얹어보면 아이들의 머리는 뜨겁거든요. 근데 어른들의 머리에다가 우리가 손을 얹어보면 전혀 뜨겁지 않습니다. 그만큼 뭐냐 에너지 소비가 되면서 열이 많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만큼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인지력은 포도당의 이용성에 달려있다는데 재밌는 건 우리가 집중을 요하는 인지력을 요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 일에 비해서 뇌에서 소비하는 포도당이 12% 정도 더 많이 소비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 같은 것들은 오히려 포도당 대사를 막기 때문에 또 학습 능력이 떨어지게 되고 교감신경이 너무 항진돼도 이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 연구에서 보면요 뇌 인지력 조절의 핵심은 포도당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포도당 조절 능력이 손상이 되면 인지력 손상과 직결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 나이가 들어서 우리가 기억력이 자꾸 떨어지는 건 뭐냐 인슐린 저항성과 이렇게 혈당이 조절이 잘 안 되고 특히 당뇨 환자들이 기억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치매도 사실은 우리가 치매를 뭐라고 하냐면 제3의 당뇨병이라고 해요. 알츠하이머 같은 것들. 그래서 뇌당뇨라고 하고도 거기에 혈당이 높아서 결국에는 인지력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지는 거다. 그래서 이 포도당의 신호가 해마의 기억력에 주중하는 뇌의 그 해마의 신경의 이 가소성, 유연성을 망가뜨려 가지고 결국에는 이런 그 기억력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즉 포도당이 너무 많아도 문제고 너무 적어도 문제죠. 아주 적절한 농도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포도당이 충분히 제대로 대사로 활용이 안 되면 어떻게 되냐 신경이 손상이 돼가지고 결국엔 인지력이 망가진다. 그래서 즉 에너지의 부족은 뇌 신진대사를 낮춰 인지기능의 퇴행화를 가속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 혈당이 높아도 반대 효과가 있고 혈당이 너무 낮아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고프지 않으면서 가장 낮은 수치를 유지하는 거 제가 가이드하기는 80 근처입니다. 80 근처가 가장 좋은 그 요법이다. 그렇다면 밥을 먹을 때 한 번에 먹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요? 조금씩 나누어서 시간별로 먹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혈당을 낮게 해주는 거. 그러니까 한 번 먹을 때 조금 먹고 1시간 있다가 또 군것질할 때 조금 먹고 또 1시간 있다가 조금 먹고 이런 것들이 혈당을 가장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또 좋은 방법이고 왜냐하면 한꺼번에 먹으면 혈당이 확 올라가니까 이거를 분산시켜서 먹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뇌 학습 능력과 에너지를 뺏는 게 바로 당독소입니다. 이 당독소가 많으면 여기 그래프에서 보다시피 AG 플러스라고 친 거, AG 플러스라고 친 거가 이제 그 당독소를 먹였을 텐데 당독소가 많을 먹게 되면 뇌의 대뇌 피질에 당독소가 엄청나게 쌓인다라는 걸 이제 그림이 보여주는 거고요. 이거 재밌는 이제 이 사진인데요. 이 좌측에 있는 게 AG 플러스가 당독소를 먹인 쥐입니다. 그 다음에 AG 마이너스라고 써 있는 거는 당독소가 적은 음식을 먹은 경우예요. 그러면 적은 음식을 먹인 쥐는 자기가 잠자리에 있는 둥지를 자기가 이렇게 잘 만들죠.
근데 당독소를 많이 먹인 쥐는 자기가 잠자리의 둥지를 못 만듭니다. 이 정도로 차이가 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당독소가 어떤 이런 일을 수행하는 능력이라든가 집중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네거티브한 이펙트를 많이 준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집중력하고 학습 능력하고 혈당이 도대체 어떤 영향인지 임상한 결과가 있어요. 이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춘기 학생들의 아침 식사 시 GI 값과 인지능력 관계에 대해서 한 임상입니다. 이게 12세에서 14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어떤 임상을 했냐? 하나는 GI 값이 낮은 아침 식사를 그룹한테 줬고요. 또 한 그룹은 쉽게 말하면 따뜻한 밥, 이런 거, 쌀밥 같은 따뜻한 거, 빵 같은 거, 따뜻한 빵 같은 것처럼 이렇게 하이 GI 값이 높은 아침을 먹이고, 한 그룹은 아침을 굶겼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상식적으로 알고 있기는 아침은 반드시 먹어야 된다. 그렇게 돼 있는데 실제 이 임상 결과를 보면은 아주 재밌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걸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보시게 되면 그래서 이 그룹 간에 차이가 있는가 봤더니 없어요. 그룹 간에 차이가 없다는 걸 저희가 알았고, 그래서 리스판스 타임을 봤더니 GI 값이 낮은 그 식사를 한 그룹이 리스판스 타임이 더 짧았어요. 이 얘기는 뭐냐? 쉽게 말하면 이제 공부를 다 가르치고 난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질문을 한 거죠. 이러이러한 문제를 이제 공부를 했는데 이것이 맞나요? 틀리나요? 했을 때 반응이 빠른 학생이 누구냐죠. 그랬더니 GI 값이 낮은 음식을 먹은 학생이 빨랐고, 굶은 학생이나 GI 값이 높은 음식을 먹은 학생 사이에는 차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굶는 거하고 따뜻한 밥 먹는 거는 똑같은 결과를 주는데, 쉽게 말하면 GI 값이 낮은 거 어떤 거가 있을까요? 찬밥이죠, 찬밥. 근데 찬밥을 데펴 먹으면 상관없어요. 냉장고에 넣었다가 데펴 먹은 밥을 먹은 학생은 반응이 빠른 거죠. 근데 이제 이 반응이 그러면 빠른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정확하게 올바른 정확한 대답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보니까 정확한 대답한 그룹이 누구냐 봤더니 GI 값이 낮은 식사를 한 그룹이에요. 아침에 찬밥을 데펴 먹은 그룹은 예를 들어서 정답과 반응 시간이 빠른 반면에 이 따뜻한 밥을 먹고 굶은 그룹은 별 차이가 없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이런 경우 또 한 그룹에서 또 했어요. 이 그룹은 몇 세? 6세에서 11세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똑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따뜻한 밥을 먹였고, 하나는 찬밥인데 따뜻하게 먹인 거죠. 찬밥인데 데펴서 먹인 두 그룹, 하이 GI와 로우 GI 두 그룹을 했는데, 보시면 9시부터 시작했는데 집중력이죠. 집중력이 같이 일정하게 떨어지다가 갑자기 뚝 떨어진 그룹이 있어요. 이게 뚝 떨어진 그룹이 누구냐? 아침에 따뜻한 밥을 하이 GI를 먹은 그룹이고요. 로우 GI에 찬밥을 데펴서 먹은 그룹은 그대로 집중력이 유지가 됐어요. 11시 40분까지. 근데 두 번째 세컨더리 메모리 기능, 이제 기억력에서도 봐도 기억력은 처음부터 차이가 계속 나요. GI 값이 낮은 음식을 먹은 그룹은 계속해서 기억력이나 메모리 기능이 훨씬 더 우리가 하이 GI 값을, 그러니까 쉽게 흡수되고 소화되는 그 그룹에서 훨씬 더 기억력이 좋더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말씀드리면 뭐냐, 우리가 밥을 먹더라도 나누어서 조금씩 먹는 것이 수험생들한테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하려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당독소가 많은 좋아하는 음식을 먹은 학생들이다 그러면 당독소를 낮추는 요리법도 거기에 가미를 하게 되면 훨씬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거가 만약에 도움을 드릴 수 있다면 저희 그 가맹점 약국에서 보면 당독소를 낮추거나 아침 식사를 하는 GI 값이 낮은 식사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단식 모방 시기 같은 거는데, 그런 거를 특히 아침 같은 경우나 저녁 같은 경우에 수험생한테 주게 되면 혈당은 80에서 100 사이로 유지하면서 수험생의 집중력과 학습 능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 결과를 보게 되면 실제 운동을 하거나 단식 모방식이라든가 금식을 하게 되면
모든 이런 기능들이 좋아져가지고 결국에는 뭐 하는 거냐? 에너지도 잘 만들고 뇌의 기능들이 좋아져서 학습 능력과 인지 능력과 뇌의 대사가 활성화돼서 좋은 결과를 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결과를 통해서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제 수험이 뭐 이제 30일도 안 남았지 않습니까? 이 단기간 내에 가장 빨리 저기 뭐야 수능 점수를 10점, 20점이라도 정말 빨리 올리고 싶다. 그러면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이렇게 혈당을 낮게 유지하는 식이요법으로 대체하는 것만 가지고도 수험생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정말 이 혈당을 조절하는 것이 단기적인 기억력을 향상하고 학습 능력을 높이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걸 꼭 명심하시고 이게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한테 꼭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조태꾸알 감사합니다. 수험생 화이팅!